멤논 거상, 콜로시 오브 멤난. 멤논 거상은 테베이 네크로폴리스에서 가장 큰 사원인 아멘호테프 3세의 폐허가 된 장례 사원 앞에 있는 아멘호테프 3세의 거대한 석상들입니다. 아멘호테프 3세는 투탕카멘의 할아버지이자 18왕조 최전성기의 파라오였습니다. 이 석상들이 지금은 멤논 거상이라고 불리지만 멤논이라는 이름은 로마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고 원래는 아멘호테프 3세의 장례 신전을 지키는 거상이었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하간 이 석상들은 기원전 1350년부터 있었고 고대 그리스인과 로마인을 포함한 다양한 시대의 이집트 학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현대 아랍어 이름은 콩이에 하탄이지만 일반적으로 로마 이름인 멤난 사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멤난은 포위된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소아시아로 그의 군대를 이끌었지만 아킬레스에 의해 살해된 에티오피아의 왕인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굳건함 또는 단호함을 의미하는 이름인 멤난은 새벽의 여신 이오에스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는 북쪽 동상의 새벽에 보고된 외침 때문에 몇 세기 전에 지어진 거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상이 멤난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체 테베 네크로폴리스는 일반적으로 멤노니움으로 불리게 되어 서부의 우두머리라고 불렸던 오시리스 신의 경우처럼 그를 서부의 통치자로 만들었습니다. 19세기의 윌리엄 디 위벌슬리 어비는 아랍인들이 이 거상을 샤마와 타마라고 불렀고 그것들을 함께 말할 때 그들에게 사나마트 또는 우상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조각상에는 20에서 250년 사이에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된 107개의 로마 시대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당시 학자들은 이 거상을 멤논으로 식별하는 것이 메모님이라는 전체 테베 네크로폴리스의 그리스 이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이 쌍둥이 같은 조각상은 아멘호테프 3세가 앉은 자세로 무릎에 손을 얹고 강을 바라보며 동쪽을 향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거상에 다리아 왕조에 두 개의 작은 인물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들은 그의 아내 타이와 어머니 미터미아입니다. 측면 패널은 나일강의 신 하피를 묘사합니다. 조각상은 현대의 카이로 근처인 이엘가발 이에라마에서 채석된 귀암 사암 블록으로 만들어졌는데 육로로 675km 운송되었습니다. 이 돌은 나일강 상류로 운반하기에는 너무 무거웠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후기 로마 공학자들이 북부 거상을 채권하기 위해 사용한 블록은 에드푸에서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약 4m에 달하는 석조 플랫폼을 포함하여 높이가 18m에 이르고 무게는 각각 약 720톤입니다. 두 거상은 약 15m 떨어져 있습니다. 두 거상 모두 상당히 손상되어 허리 위의 특징을 거의 알아볼 수 없습니다. 남쪽 조각상은 한 조각의 돌로 구성되어 있지만 북쪽 조각상은 아래쪽 절반과 허리 위쪽에 큰 균열이 있으며 5단의 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쪽 조각성의 허리 위쪽은 다른 유형의 사암으로 구성되며 윌리엄 디 위벌슬리 어비가 세티미우스 세베러스의 기인한 채건 시도의 결과입니다. 비문과 사소한 예술은 다를 수 있지만 원래 두 조각상은 서로 동일했다고 추정됩니다. 거상의 원래 기능은 장례 사원의 입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파라오의 생애 동안 지어진 거대한 구조물로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과 후에 지상의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건축 당시에 이 사원 단지는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크고 호화로웠습니다. 총 35헥타르에 달하는 람세스 2세의 라메세움이다. 람세스 3세의 메디네트의 신전보다도 훨씬 거대했습니다. 현존 최대의 사원으로 알려진 카넥 사원보다도 훨씬 거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원터에는 거상을 제외하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일강 범람원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고 연이은 범람이 그 기초를 갉아먹었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로버츠의 1840년대 석판하는 거상이 물로 둘러싸인 것을 보여줍니다. 건축 직후 사원은 최근 아르메니아 지진학 연구소에 의해 기원전 1200년경으로 추정되는 대지진으로 파괴되어 입구에 두 개의 거대한 거상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들은 기원전 27년에 지진으로 더 파괴되었고 그 후 로마 당국에 의해 부분적으로 재건되었습니다. 기원전 1200년의 대지진은 땅에 수많은 틈을 만들어 많은 조각상이 묻혔고 일부는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아르메니아 독일 고고학자 하위그스 오루지언에 의해 수행된 광범위한 복원 및 발굴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단지가 각각 거대한 조각상이 정면에 있는 3개의 철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맨 끝에 있는 직사각형 사원 단지는 기둥으로 둘러싸인 법원이 있는 페리스타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4개의 조각상이 다시 세워졌고 8개는 다시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약 200개의 조각상 또는 조각상 조각이 룩소르 박물관에 있으며 일부는 전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보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맴돈 거상에서 소리가 난다는 전설. 기원전 27년에 파괴된 후 이 동상의 나머지 아래쪽 절반은 다양한 경우에 노래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항상 일주일 이 시간 이내, 보통 새벽 바로 그때였습니다. 소리는 2월이나 3월에 가장 많이 보고되었지만 이는 실제 패턴이라기보다는 관광 시즌을 반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 문학에 있는 가장 초기의 보고는 그리스 역사가이자 지리학자인 스트라보의 것으로 그는 기원전 20년에 방문하는 동안 그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설명은 다양했습니다. 스트라보는 그것이 타격처럼 들린다고 말했고 포사니아즈는 그것을 검은 고의 줄이 끊어지는 것과 비교했지만 그것은 또한 노쇠를 치는 소리 또는 휘파람 소리로도 묘사되었습니다. 다른 고대 출처로는 플리니, 포사니아즈, 타키터스, 필러스타투스와 주브날 등이 있습니다. 또한 동상의 바닥에는 그 소리를 들었는지 여부를 보고하는 동시대 관광객들의 약 90개의 비문이 남아 있습니다. 소리가 나는 맴돈 거상의 전설은 그것을 듣는 이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평판이 나고 석상의 신비로운 능력에 대한 명성이 이집트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로마 황제를 포함하여 끊임없는 방문객들이 조각상을 찾았습니다. 이 소리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마지막 기록은 1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리가 나는 현상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제공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연 또는 인공의 두 가지 유형입니다. 스트라보 자신은 분명히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특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받침대에서 나온 것인지 산산이 부서진 윗부분에서 나온 것인지 또는 기지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자연스럽다면 아마도 온도 상승과 다공성 암석 내부의 이슬 증발로 인해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훨씬 더 드물기는 하지만 유사한 소리가 다른 이집트 기념물 중 일부에서 들렸습니다. 이후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그 이유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재건된 상위 계층에 추가된 무게로 인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의 이 소리에 대한 몇 가지 언급은 작가나 지역 주민들이 이 현상을 영속화한 사기극인 것 같습니다. 보컬 맴나는 헬릭 이브선의 페르 퀸트의 한 장면에서 두드러지게 등장합니다. 이 내용은 오스카 와일드의 동화 행복한 왕자에도 등장합니다. 참고 이집트 연장강의 위키디피아